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술 한 잔일 수도 있습니다. 먹다 보면은 과음하게 되고 안주도 많이 먹게 되시고 다음날 갑자기 한 2-3kg 불어있는 내 몸무게를 보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살을 안 찌면서 술을 즐기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잘하다가 포기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술인 것 같습니다. 술로 인해 직접적으로 살이 찌는 것보다 술이 우리 몸에 하는 작용으로 인해서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술을 마시면 식욕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알코올은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울거나 평소 하지 않은 실수들을 하게 되는데요. 다이어트 때는 식욕을 의지로 조절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지력이 약해지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드시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코올은 영양소 대사를 방해합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발암 물질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분해하고 배출시켜야 되는 물질이 됩니다. 알코올이 들어온 순간 간이라는 회사는 인력을 모두 쏟아붓겠죠. 그렇게 되면 간이 할 다른 일들을 못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영양소의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었을 때 먹은 음식은 간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내가 음식을 안 먹었다고 착각을 하기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술 먹을 때는 식사 많이 했는데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드시거나 과자를 더 드시거나 아니면 라면 2개를 막 더 끓여 드시거나 그러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다 이런 작용 때문인데요. 그런 작용이 길게는 하루 이틀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주를 많이 한 날은 하루 이틀 정도 더 폭식하거나 과식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상담했던 환자분도 한 분은 저녁에 친구를 만났는데 술 마셔도 되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막걸리 한두 잔까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두 잔에 끝내면 좋은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살을 안 찌면서 술을 즐기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 마시기 전에 숙취 해소제 같은 거 하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숙취 해소제가 어떻게 다이어트랑 연관이 있을까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숙취 해소제가 간을 도와서 술이 우리 몸에서 빨리 분해 배출되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양소 대사를 방해하거나 근합성 방해하거나 식욕이 많이 증가하거나 알코올로 인해 다이어트 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음주 전 한 3-4시간 전쯤에 하나 정도 챙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 되면 알코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평소보다 많이 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날 점심이나 아침은 평소보다 한 30% 정도 적게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자리는 가기 전부터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면은 술자리에서 살이 찌는 것을 그나마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아침 점심 굶지는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눌러왔던 식욕이 술자리에서 더 폭발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한 30% 정도만 줄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술의 종류의 선택인데요. 술도 종류가 정말 많죠.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위스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나마 살이 덜 찌는 술이 있습니다. 바로 증류주인데 가장 대표적인 증류주로 위스키, 꼬냑, 진, 브랜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발효주 같은 경우는 맥주를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보면 볼이나 효모를 통해 발효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이 알코올로 전환이 되지만 일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 그 일부가 탄수화물에 있는 당질이 조금씩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같은 원리로 와인은 포도, 막걸리는 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마시면 증류주를 마셨을 때에 비해 알코올 외적으로 추가적인 당질 섭취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혈당을 올리게 되고 혈당이 오른 것만큼 우리 몸의 체지방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 마실 때도 발효주보다 증류주가 좋고요. 당질이 있는 술은 최대한 피해 주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음주량 조절인데 사실 하루 2잔까지 드시면 오히려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2잔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실 텐데 소주면 소주잔으로 2잔, 맥주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드시는 200 정도짜리 맥주잔 2잔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어떤 안주를 먹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도움이 될 만한 안주들을 좀 몇 가지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의사가 추천할 수 있는 안주. 첫 번째는 먹태, 노가리 같이 마른 안주입니다. 이런 마른 안주류는 당질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단백질 위주의 식품인데 먹는 것에 비해서 살이 훨씬 덜 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회도 좋습니다. 회 같은 경우도 당질이 적고 양념은 되지 않았고 단백질 위주로 영양가 있게 드실 수 있는 안주시고요. 그리고 와인 같은 거 드실 때는 치즈 같은 거 좋으시고 육포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념되지 않은 소금 또는 생고기를 구워 드시거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의 공통점이 양념이 적고 당질이 적은 음식들 위주였는데 맛있고 달달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두루치기 같은 거죠. 두루치기 같은 거는 고기 플러스 양념인데 다이어트에 제일 최악이 당 플러스 지방입니다. 그래서 고기에 있는 지방과 당이 섞인 그런 안주들은 절대 안 되고요. 또 당질 위주로 된 안주도 피해 주셔야 됩니다. 막걸리에 파전 같은 거 있죠? 파전의 대부분이 밀가루를 붙이고 기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보시고 내 입맛에 맞는 거 찾아서 쭉 같이 드시다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술 드시면서도 살을 최대한 안 찔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술 마신 후 다음날 대처법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술 마시고 길게는 하루 이틀까지 평소보다 식욕이 많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질 조절을 잘 챙겨주셔야 살이 찌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다음날 감량은 최대한 줄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라면 드시는 분들 있는데 라면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장국 같은 경우는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 섭취가 잘 되지만 라면 같은 경우는 순수 당질 위주기 때문에 라면을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짬뽕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라면에 비해서는 그나마 다른 음식물이 많지만 결국에는 면 위주의 음식이기 때문에 짬뽕도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술 마신 다음 날은 저녁에 운동을 가볍게 해줘서 술로 인해서 떨어진 신진대사를 올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술 먹고 살이 안 찔 수는 없겠지만 우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방법을 잘 적용하고 실천해 보신다면 술자리에서 살이 찌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